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에 밸리 포즈의 교훈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이 밸리 포즈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산 계곡이죠. 밸리 포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경제학 교과서에 이 밸리 포즈가 실려 있을까요? 이 밸리 포즈는 미국 독립전장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유명합니다. 177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퇴각한 조지 워싱턴 장군 휘하의 독립혁명군이 이 밸리 포즈에 진주를 해서 거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굉장히 날씨가 추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겨울에 이 워싱턴 장군은 밸리 포즈에서 무려 2,500명이 넘는 병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의 참화의 실상을 우리가 짐작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워싱턴 장군의 적이 단지 영국군뿐만이 아니었고 또 혹한 아주 추운 겨울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병사의 4분의 1만이 겨우 군화를 제대로 공급받았고 아사자도 수두룩했고 말도 사료가 부족해서 죽어갔고 군인들은 또 동상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워싱턴의 군대를 처참하게 무력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적의 하나가 엉뚱하게도 그 당시에 아군 워싱턴 장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가 만든 가격 통제법이었습니다. 프라이스 컨트롤이었죠. 1777년 그해에 펜실베니아 의회는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과 유통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전시의 아군의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얼마나 취지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법에 따르면은 농민들은 아주 낮은 공식 가격으로 아군들한테 식량을 조달해야만 됐었습니다. 물론 그 법을 위반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았어야만 했죠. 그런데 경제는 법과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량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규제 대상이 아니던 수입품까지도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물자가 부족하게 된 거죠. 가격 통제법이 금세 치명적인 워싱턴 군의 적으로 돌변한 셈이죠. 그래서 당시에 특별 감시기구를 만들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벌칙도 강화했지만 결국 섣부른 입법은 워싱턴 장군에게 엄청나게 큰 참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물자를 조달해주는 물자를 사가는 공시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다 적군에게 비싼 가격으로 금을 받고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밸리 포즈의 참화를 통탄하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의회 결의가 있었어요. 1778년 6월 그때는 이제 미국이 독립한 후죠. 3월에 13개 주가 참여한 의회,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의 연방의회가 되죠. 여기서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의 문을 읽어드릴까요? 가격 통제는 유효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극도로 악화시키며 사악한 결과를 초래하니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지 말라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장에서도 시장을 규제하는 법령으로는
부족한 재화의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한쪽에서는 싸게 내놓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비싸게 사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1777년에 있었던 밸리 포즈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현안인 주택 가격이나 일자리 만들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법과 규제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죠?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더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코브라 효과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간과하고 수시로 단편적인 규제를 반복하니까 결국은 시장에 참패당하기 마련입니다.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재건축이나 층고 제한도 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또 그 주변 지역에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죠. 일시적인 부작용이 두려워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 심리, 제가 기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 번 설명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시장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공급의 증대가 더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지배하는 시장의 법칙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기 이익 추구의 행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세상의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걸 억제하면 그 억제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자기 이익을 또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법과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국심과 자비심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걸로도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에서는 수요를 줄여서 노동의 공급,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특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경제학자들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가도록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법과 명령은 성공할 수 있지만 시장에 반하는 법과 명령은 밸리 포즈의 전투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